유가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보고서에 대한 그 브리핑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KDA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태라고 하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희 KDI뿐만 아니라 그 산업연구원, 금융연구원, 그리고 에너지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서 공동으로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먼저 그 요약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같이 연구에 참여해 주신 박사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도 좀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갖고 계신 책자에 보시면 앞쪽에 그 요약이 있는데요. 그 요약 중심으로 간략하게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유가 하락의 원인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가 하락은 그 세계 공급 증가, 세계 석유 공급 증가, 그리고 석유 수요 증가세 둔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공급 측면을 보면 북미 지역 원유 생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그 오펙 원유 생산량도 작년 하반기부터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공급 측면이 크게 안정된 상황입니다. 반면 수요 측면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의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그 세계 석유 수요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는데요. 작년 2, 4분기 이후 석유 수요 증가폭은 2013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IMF에서는 그 유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 공급 확대로 평가하고 있으며 수요 둔화는 20에서 약 35%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금년 유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가 하락 속도가 유가가 매우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서 사실 유가 관련 전망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본 보고서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 하에서 그 유가 전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기준 유가 하에서는 금년 유가가 석유 공급 과잉 확대와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배럴당 63달러를 기록해서 작년 대비 35%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그 리비아 내전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평균으로 84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리비아 생산 회복 등으로 오펙 공급이 증가하는 가운데 세계 경제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는 경우에는 작년보다 석유 수요가 감소하면서 연평균 49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유가가 50달러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그 유가 전망 기관에서는 금년 유가를 현 수준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기준 유가 시나리오가 확률적으로는 가장 높은 경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그 세계 경제의 유가 하락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 하락은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 등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산유국 경제에는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다소 부정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구매력 확대에 따른 가계 실질 소득 증가와 이에 기인하는 소비 그리고 투자 진작 효과로 인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흥국도 생산비 절감, 구매력 상승으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일부 고물가 국가에서는 물가 상승세를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산유국에서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원유 수출 비중이 높은 일부 산유국 국가는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 중에는 중동 국가보다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에서 유가 하락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심화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유가 하락은
선진국 그리고 신흥국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경제의 수출 개선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산유국으로부터의 부정적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대산유국 수출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산유국 경기 부진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파트는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다기보다는 테일 리스크에 대한 점검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서 외환 보유액, 단기 외채 비중 등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상수지가 적자이고 실질 민간 신용이 큰 폭으로 확대 일부 신흥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림상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즉 사사분면에 있는 나라들이 터키,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인데요. 사실 이들 국가는 지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당시에 금융위기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나라들입니다. 한편 주요 원유 수출국 등은 대체로 경상수지가 흑자인 상황인데요. 최근에 유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대부분의 산유국들이 경상수지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유국의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는 금융위기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러시아, 베네수엘라의 금융위기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중동 국가의 경우에는 막대한 규모의 국부펀드와 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반면 러시아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석유 산업 의존도가 높은 관계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유가 하락이 지속되는 경우에 대외 지불 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일부 산유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세계 경제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이들 국가의 비중이 작을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원유 수출은 지속되면서 공급 측 요인이 크게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가능성은 더더욱 높지 않습니다만 유가 하락에 따른 일부 신흥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이러한 효과가 미국 금리 인상 등과 중첩되는 경우 신흥국으로부터 자본의 급격한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제금융시장이 급격하게 경색되면서 신흥국의 금융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가 유가 하락의 긍정적 요인을 상쇄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위기에 따른 일부 산유국 그리고 신흥국의 경기 침체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킴으로써 주로 수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총 지불 부담 대비 외환 보유액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0년 이후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은 큰 변화가 없었으며 재정 수지도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가 하락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과는 KDI의 거시계량 모형을 분석한 결과임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유가가 공급층 요인 그리고 수요층 요인에 의해서 바뀌는가에 따라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만약 유가가 공급측 요인만으로 약 10% 정도 하락하는 경우에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 그리고 소득이 각각 0.16% 및 0.33%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유가 하락이 교역 직권을 개선시킴으로써
경제 성장률보다는 경제 주체의 구매력을 더 크게 향상시키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10% 유가 하락은 경상수지 흑자폭을 50억 달러 내외 확대시키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는 약 0.14%포인트 내외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그 유가 하락이 그 2000년대 초반에 우리 경제에 미쳤던 영향에 비해서 다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이는 인구 구조 고령화, 평균 소비 성향 하락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석유 제품 의존도가 하락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유가가 공급 측 요인뿐만 아니라 수요축 요인, 다시 예컨대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라는 그 수요축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하락하는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급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효과가 수요 측면에서의 부정적 효과에 의해 상쇄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가지 유가 시나리오별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 유가 시나리오는 연평균으로 유가가 60달러대 초반에 머무는 경우이며 유가 회복 시나리오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공급 감소 충격이 발생하면서 유가가 84달러까지 회복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가 하락 시나리오는 공급 과잉이 확대되는 반면에 수요는 축소되면서 유가가 추가 하락하면서 19달러 수준에 머무는 시나리오입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기준 시나리오 하에서 기준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기준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60달러대 초반의 유가가 확률적으로 가장 높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약 0.1%포인트 정도 제고되고 물가 상승률은 0.1%포인트 하락하며 경상수지 흑자는 추가적으로 52억 달러 정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 최근의 유가 하락폭, 다시 말해서 작년에 97달러 수준에서 기준 유가 시나리오는 63달러대까지 하락한다는 그러한 시나리오에 비해 성장률 제고 효과가 크지 않은 이유는 이미 금년 성장률 전망에 유가 하락의 영향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성장률 제고 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의 유가 하락은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을 상당 부분 축소시킨 것으로 판단되며 유가 하락에 따른 경제 전반의 구매력 상승은 내수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유가 수준 및 지속성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가가 공급 측 그리고 수요 측 요인에 의해 각각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나리오 분석에는 한계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유가 하락에 따른 구매력 증가는 경제 주체들에게 배분되게 되는데요. 그 크기는 기업이 생산 비용 감소분을 생산품 가격에 전가하는 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예컨대 석유 제품 가격 감소분을 비석유 제품 가격에 전가하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해 석유 제품 가격만이 하락하는 경우 유가 10% 하락에 따른 경제 전체의 구매력 증가는 약 10조 원 내외, GDP 대비로 0.8% 정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매력 증가의 대부분은 기업 부문에 귀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석유 제품 가격 감소분을 비석유 제품 가격에 모두 전가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석유 제품뿐만 아니라 비석유 제품의 가격도 동시에 하락하는 경우에는 경제 전체의 구매력이 9.5조 원, 마찬가지로 GDP 대비 약 0.8% 내외인데요. 이 경제 전체의 구매력 증가분 중에 상당 부분이 가계와 정부에 귀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가계의 구매력 상승은 고소득보다는 저소득층에 귀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저소득층의 평균 소비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소비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유가 하락의 긍정적인 영향이 경제 전반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 비용 감소가 재화 그리고 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국내 산업별 파급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가 10% 하락하는 경우 전 산업의 생산 비용은 0.67%, 제조업은 1.04%, 서비스업은 0.28%의 생산 비용 감소가 예상됩니다. 특히 석유를 직간접적인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 제품, 석유화학, 운송업 등의 순으로 높은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유가가 10% 정도 하락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제조업 수출은 약 0.5% 내외 증가할 전망인데요. 세계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제 유가 10% 하락 시 우리나라의 생산비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유가 하락으로 우리나라와 경쟁국인 주요국의 생산비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 하락폭은 우리나라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주요국의 생산비가 동시에 하락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출 증대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실제 수출은 글로벌 수요와 공급 상황, 가격 및 비가격 경쟁력 차이 등의 요인도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생산비 절감 등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은 우리나라 일부 주력 업종의 구조 변화를 초래할 전망인데요. 석유화학 및 정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 비용 감소 효과가 존재합니다만 판매 가격도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조선,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친환경 자동차 혹은 해양 플랜트 혹은 친환경 선박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등 이와 관련된 그 투자 그리고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데요. 우선적으로 유가 하락에 따른 경제 전체의 구매력 증가분이 개별 경제 주체에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가 하락에 따른 생산 비용 하락이 소비자 가격에 가능한 한 빨리 반영되도록 물가 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는데요.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 농축산물, 석유, 통신 유통 구조 개선, 유가 하락 효과를 적기에 공급 요금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유가 하락에 따라서 그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공급 주도 유가 하락으로 인한 물가 하락은 사실 수요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수요 둔화, 다시 말해 수요 요인에 따른 물가 하락과는 다르게 볼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경제 주체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통화 정책의 효과성이 크게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제 주체의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가 하락에 따른 산업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기 민감 업종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조선업 등은 유가 하락으로 수익성 악화 등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사업 재편, 구조 조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만 산유국 그리고 신흥국 경제 불안이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을 확대시켜
자본 유출입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가 하락 지속,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일부 산유국 및 신흥시장국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계 경제 전반의 경기 둔화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유가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보고서의 그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